우리 36조 재산세에 들어가들었습니다. 보유세 대장이 재산세죠. 예, 최소 3문제 정도 이상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의, 성격 가볍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세권자 한번 확인합시다.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가나 누구죠 여러분? 시군구, 밑줄 시군구 확 바뀌었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취득세는 특강도, 등록면에서는 구도, 힘들어 죽겠네. 근데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누구죠 여러분? 시군구. 그리고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누구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죠. 자, 부동산일 때는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는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납세무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납세무자가 제일 중요하다. 별표 3개짜리.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항상 물어보는 조건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특히 이제 납세무자는 여러분 우리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는 거죠. 원칙과 예외. 자, 원칙 며칠자로 6월 1일자로 그 재산을 뭐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사람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붙으면 상이 붙으면 무슨 상?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상. 얘를 잡아야 돼 항상. 재산세 납세무자 누구예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자 2번 무슨 재산이면 공동소유 재산일 때는 그때는 누가 내야 되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내면 돼요 여러분? 공동세자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이때 공동세자 각자를 여러분 여기는 뭐라 표현해서 여러분? 지분권자로 표현했죠. 지분권자. 지분권자는 다른 말로 뭐 여러분? 공동소유자죠. 근데 항상 공동소유할 때 자기 뭐에 대해서만 여러분? 지분이죠. 자기 지분만. 그래서 공동소유는 항상 자기 지분이죠. 자, 3번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요거는 3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는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거죠. 주택일 때. 건물과 부서, 토지, 소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즉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 지금 2명. 그래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그 주택분 재산세 하나 나온 거를 주택분 재산세 하나 나온 것을 요거를 나눠줘라. 어떻게 나눠줘라? 건축물과 토지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밑줄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줘서 그 구분 소유자가 납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세는 뭐만 내면 되고 건물분만 내면 되고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내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것만 찾으면 되죠. 그런데 자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의제 납세무자.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자인데 얘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그게 바로 1번이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뭐로 인해서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조건 보세요. 여기는 조건을 보셔야 돼요.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동됐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어? 을한테 넘어갔다고. 그럼 을이 그에 따른 뭐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등기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을한테 넘어갔는데 을이 뭘 안 하고 있는가? 이전 등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누구고? 을이고. 뭐를 안 하다 보니까?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공부상 누구라는 거 여러분? 갑으로 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상과 사실상이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한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기가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공부상소유자 갑이죠. 갑은 분명히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는데도 등기부상이 자기 명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게 갑한테 세금 때릴 수 있으니까 갑이 6월 10일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을이라는 걸 뭐 하라?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조건에 보면 신고를 했대요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뭐도 없고 등기도 없고 뭐도 없고 신고도 없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돼? 공부상. 그 여기 지금 공부상이나 사실상이나 이거 지금 구분하는 거죠 뭐.
다만 지금 1번에는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1번에는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말이 생략되어 있다. 등기가 됐으면 문제가 없죠. 등기가 됐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인이 납세무자, 사실상 매수인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뭐. 그럼 얘가 제사세 내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게 2번이죠. 이거 똑같은 게 2번이죠. 다만 여기는 매매가 아니라 여기는 뭐로 바뀌었을 뿐이야? 상속이죠, 여러분. 상속. 상속은 개시가 됐죠. 근데 그에 따라 뭐가 안 됐다, 여러분? 상속 등기가 안 됐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위에다 적어. 상속 등기가 됐으면 누가 내면 돼?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됐대. 그럼 이때는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다라고 했죠. 밑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누구 잡겠다고요? 주된 상속자 잡겠다고요. 주된 상속자. 이때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대.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이 돼. 즉 n분의 1로 균등을 받은 거죠. 그 중에서 누구를 잡으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똑같은 규정이죠. 자, 3번 갈까요? 공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했대요, 여러분? 개인 명의로 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거대요? 종중 거대요. 근데 자, 조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 거기? 종중 소유임을 뭐 했대?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조건이야, 여러분. 그럼 신고를 했으면 누가 되는가? 그렇죠.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종중. 항상 신고를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때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건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그러면 3번 어디로 가겠다? 공부상 소유자라고 했던죠. 그래서 지금 1, 2, 3은 다 하나같이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1, 2, 3은 하나같이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누군데? 사실상 신고를 안 했다. 1, 2, 3은 다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자, 4번 갑시다. 4번은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였죠.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밑줄 주시고요. 누구죠? 과세권자. 왜 나왔대? 땡땡 매도자죠. 근데 일반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죠, 여러분? 연부 매매죠. 셋째, 사용권이 뭐죠? 무상부여죠. 그럼 그때는 누굴 잡겠다? 매수. 숫자 등을 주시죠. 매수. 이걸 출처 살짝 물어봤고 매도 계약자 이런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맞았다 틀렸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뭐를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어떻게 돼?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그때는 누구를? 그 자를 뭐로 보래? 매수 계약자로 보라는 건 뭘 내란 얘기야? 매수 계약자로 본다고 해서 뭘 내란 얘기야? 재산세 내야 된다 그겁니다. 그 자가.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이 원래 신설된 거죠?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밑줄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밑줄 지금 6월 1일 현재 누구 명의로 됐다고? 수탁자. 위탁자가 수탁자 때 맡긴 재산이다고. 그러면 명의상으로 누구 명의로 되는 거야 지금? 수탁자. 근데 사실은 누구 거다는 얘기야? 위탁자. 그래서 재산세 올해부터 누구한테 때리겠다? 위탁자한테 때리겠다. 위자에다 똥을 치야죠. 위자에다. 한 글자예요, 여러분. 한 글자. 위탁자나 수탁자나 이거 구분한 습관 들으셔야 되죠. 다만 이게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을 매수할 소유는 신탁재산. 이때는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수탁자인 누가? 조합이. 밑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요 조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탁자. 이자들이 대신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 내는 건데 위탁자가 내는 거지만 이렇게 주택법상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을 매수할 소유는 재산택. 이때는 누가 내라고요? 조합이 내려요. 조합이. 그리고 저거 이 5번은 종부세 동일하죠. 요 규정이 그대로 어디로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동일하게 나오죠. 자, 6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죠. 자, 이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뭐가 나왔다? 밑줄 보류지 또는 채비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채비지 또는 보류지. 앞에 건 못 외우셔도 좋은데 채비지 보류지가 주어야. 그럼 그때는 누굴 잡겠다 여러분?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 자, 7번 주의해야 됩니다. 7번은 뭐로 나왔지? 그러면 소유권의 귀속이 뭐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게 조건이죠.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소유권의 귀속이 뭐 분명하지 아니하여. 결론 뭐래?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때 누구로 간다 그러면 사용자죠. 사용자. 이걸 출제는 살짝 물어봤고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셔야 됩니다. 자, 통칙에 보시면 여러분 밑줄 과세 기준 현재. 과세 기준 현재가 언제야? 6월 1일 현재. 그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했다? 양도 양수된 때 밑줄. 여기 양도 양수된 때 밑줄 쳐놓고 저거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하필 잔금 지급일이 언제야?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자와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그럼 이때 도자를 잡을 거냐 수자를 잡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도자를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수자 양수인이죠. 도자는 어떻게 해서 팔고 떠나갔잖아. 우리는 팔고 떠나간 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항상 수자. 나 좋다고 온 사람 잡는 게 최고야. 까불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연부 취득에 한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한 것이 하나. 여기 밑줄 국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권자가 모일 때만 매도자일 때죠. 즉 매도자가 과세권자일 때만 적용한다 그럽니다. 따라서 밑줄 누구로부터 취득하면 일반 법인으로부터 연부 취득일 때는 그때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 매도 법인인 일반 법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다 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면 반드시 매도자가 누구일 때만이고 과세권자일 때고 매도자가 과세권자가 아니라 일반 법인 등일 때는 이때는 매수 계약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는 거다? 매도자가 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8조 토지 구분 갑시다. 자, 토지 구분 가기 전에 재산세 과세 대상 나왔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묶어 뭐죠?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라는 동산이 있는 거죠. 이때 토지는 뭘로 때리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죠. 그런데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포함하여 통합과세하면서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따라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별개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 부속 토지나 주택 건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와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다라고 주택법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주택법상 주택은 바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만은 무조건 뭐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했던 뭐 밑줄 별장과 고급 주택도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때린다라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택 보면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뭐는 주택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자, 이때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토지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자, 몇 가지로 구분하죠? 분리, 별도, 종합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별도와 종합은 무슨 과세 대상? 합산 과세 대상 토지죠. 따라서 얘들은 누구로? 소유자별 기준에서 시군구 걸 무슨 과세죠? 합산 과세죠. 시군구 안에 동일한
소유자의 명의권 다 합산해서 무슨 세율 때린 거죠? 둘 다 누진세율이죠. 합산 과세 하면 항상 무슨 세율 나온다? 누진세율 나온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이러한 합산 과세하는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뭐죠? 분리과세죠.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특징이 뭐야? 토지별로 무슨 과세야? 개별과세죠. 개별과세에 무슨 세율 때려? 비례세율 때리죠. 비례세율. 합산과세는 무슨 세율이고? 누진세율이고, 개별과세는 비례세율. 이거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다만 비례세율은 하나야 세 개야? 세 개. 그래서 무슨 세율이야? 차등 비례세율이죠. 몇 가지로 차등뒀어? 세 가지. 몇 프로짜리? 0.07%짜리, 0.2%, 4%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했죠. 세 가지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바로 분리과세 토지가 나왔죠. 자, 분리과세 토지는 뭐를 말하냐? 과세는 이제 납세물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밑줄 국가의 보호나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다라고 했죠. 이때 보호나 지원 대상이 되는 토지가 바로 뭐죠? 보호나 지원 대상이 되는 토지가 바로 뭐야? 0.07%짜리와 0.2%짜리. 저거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토지는 우리는 뭘로 가세하는가? 0.07%짜리와 0.2% 가세하는 거죠. 근데 중과는 토지는 몇 프로짜리인가? 4%짜리죠. 4%. 그래서 자, 분리과세 토지는 차등세율, 비례세율을 정하는데 세율이 몇 가지다? 세 가지. 0.07%짜리, 0.2%, 4% 이렇게 세 가지죠. 이때 0.07%, 0.2%는 우리 국가의 보호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저율, 고율, 저율. 반면에 중과 필요한 건 고율 몇 프로? 4%. 특히 4% 저거 4%는 재산세 최고 세율이랬죠. 4%는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야. 재산세 최고 세율. 저거 재산세에서 4%더 높은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재산일 때 때린다? 사치성 재산일 때죠. 사치성은 재산세 제일 높은 몇 프로 때려? 4%.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4%짜리 과세가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꼬로가 뭐야?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투수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꼬로는 무슨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같은 사치성 재산이 있던 뭐 별장가, 고급 주택 부소 토지는 어디로 갔어? 그렇죠. 얘들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했기 때문에 절대 별장이나 고급 주택 부소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 0.07%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우리 어떻게 되죠? 농, 목, 임. 농이 뭐죠? 농지. 목이 목장용지. 임이 임야. 그래서 여러분 0.07% 정도 세 가지. 뭐 농, 목, 임. 이때 농지는 뭐를 말한다? 지목 보셔야 돼요. 뭐 전답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분 농지로 나올 뿐만 아니라 뭐로 나오냐? 전답 과수원. 그럼 뭐다? 농지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농지는 취득에 대한 제한을 받죠.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개인일 때는 실제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 영농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 안 한다라는 말이 나면 걔는 무조건 어디로 가는가? 종합.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 안 한대. 그럼 무조건 어디로 보내버려? 종합.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수험생인데 공부를 안 한대. 그럼 그 인간의 정체는 뭐야? 알 수가 없죠.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학원에는 안 왔어. 어디 갔을까? 이마트 갔나?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농지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소유해야 돼? 개인.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인데도 공공칠이 적용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39쪽에 나와 있죠. 맨 위.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인데 얘는 개인이 아니라 누가 지금? 법인 또는 단체인데 그래도 007 적용한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여러분 냄새가 나. 첫째 밑줄 농업법인이죠. 농업법인. 농지법상 농업법인이다 여러분. 농지법 한번 또 여러분 공법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뭐 공법은 여러분 주전 과목이죠. 점수가 철철 넘쳐 흐르죠. 예. 우리끼리 얘기야.
자, 농지법상 뭐야? 농업법인이죠. 농업법인은 농사, 영농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인정해줘 안 해줘? 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농지법상 우리 취득이 제한해도 농지법상 농업법인은 당연히 농지 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됐잖아. 2번 밑줄 한국농어촌공사죠. 한국농어촌공사죠. 밑줄 농어촌공사가 어디에?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세우는 농지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계속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란 대로만 좀 하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딴짓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좀 하라고. 꼭 딴짓해요. 그 나서 뭐 어렵니 뭐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하란 거나 좀 제발 잡아주세요. 3번 밑줄 사회복지사업자죠. 얘 혜택을 줘야 돼, 불이익을 줘야 돼? 혜택 줘야 되지.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 가만 보면 냄새가 다 나. 여러분이 성인에서 판단한다고.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대. 혜택 줘야 되겠죠? 그 소비시설 아닌 사람도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4번 봅시다. 4번은 법인인데 제일 중요한 건 밑줄이야. 여기 어디? 매립이나 간초로 취득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여기서 매립이나 간초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럼 얘는 혜택 주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역시 항상 혜택에 빠지지 않는 단체가 있죠. 누구죠? 종중이죠. 종중. 동그랗죠? 종중. 여러분의 막강한 뒤에는 종중이 있죠? 종친회. 야 직장 생활하는데 뭐 거기 보면 지역 향후에 또 뭐 종친회 뭐 그런 끝발들을 믿고 그냥 쭉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깨지는 거고. 그래서 종중 혜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시 여러분 우리 농지 왼쪽으로 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목장용지 갑시다.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목장용지는 농지와는 달리 얘는 뭘 따져? 기준면적을 따져. 그래서 기준면적을 따지면 항상 어떤 놈만 동그라미 인해분이야. 인해분. 만약에 기준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면 여러분 초갑은 나무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종합이죠. 초갑은 나무 무조건 종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특징이야.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공공칠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뭐는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인해분만이죠. 자 그다음에 임야 갑시다. 임야 옆에다 적어 산이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여러분 임야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도 여러분 그냥 임야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무슨 과세야? 할증과세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앞에 뭐가 되냐면 산림보호 육성 등 무슨 성격 밑줄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 요게 특징이야. 공익목적 성격. 이게 중요한가?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임야는 여러분 공공칠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종합. 근데 여기는 지금 공익목적이죠. 자 우측 39쪽 보세요. 자 이렇게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성격 임야인데 더럽게 종류가 많죠. 이런 왜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못해요. 문제 시험에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해차 표시해놨죠. 다. 정말 장인의 정신을 한 땀 한 땀 수나 그 해차 적은 거나 뭐 알긴 알아 그거?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종중이야. 종중. 종중이나 무조건 어디로 돌려? 그냥 007 돌려. 아무 생각하지 마. 종중! 그럼 무조건 007 돌려. 심플하게 해. 괜히 안 외워지는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나머지는 다 뭐냐? 무슨 법에 따른 다 임야죠. 이게 특징이야. 무슨 법에 따른 임야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무슨 법에 따른 임야. 법률 명칭에 따른 법에 따른 임야나무 이나 공익적 성격을 때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 3번 보세요. 3번 여기 뭐랬죠 여러분? 공원자연 동그라미 쳐 환경지구죠. 환경지구. 환경에다 동그라미 쳐.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공공지 불립니다. 근데 그 밑에 적어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바뀌면 달라져. 환경지구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보존지구.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야. 그래서 출전이 그걸 좋아해. 그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나왔죠? 어? 시험에 나왔잖아. 계속 써져 있어? 지금 3번에 옆에 30 뭐 몇 회야 이거 난 보이지도 않지만 20회 뭐 29회 30회?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 보여주고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그래서 회자 표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결론 냅시다. 007이 적용되는 딱 세 가지네. 뭐 여러분? 농목, 임. 이것만 기억해. 0.07% 제일 과세는 세 가지. 뭐? 농목, 임. 이거 다 뭐, 몇 차 산업용지다? 1차 산업용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낮은 거 갑시다. 두 번째 낮은 거. 몇 프로짜리죠? 0이죠. 0이. 몇 프로짜리? 0.2%죠. 자, 우리 0이 어디 다녀? 공장에 다니죠. 그렇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려도 얘는 공장에만 다녀요. 네, 공장에 다녀.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0이 어디 다녀? 공장에 다니죠. 근데 역시 기준 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가야 돼요, 여러분? 인해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조금 복잡한 게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일로 오세요. 농지나 목장용지나 공장용지는 소재지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소재지의 제한을 받는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농지나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돼? 농어촌에 있어야 돼? 아, 당연히 농어촌에 있어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얘가 어디 안에 있대요, 지금?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 여러분 딱 이거 잘 못 있는 거구나라는 게 느낌이 와야죠. 뭐 특별시, 광역시, 시외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같은 도시지역 안에 있다, 여러분. 그 도시지역 아닌데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개발제한구역과 어디 안에 있으면 녹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외워? 개녹. 그렇게 외우랬죠? 개녹. 개놈이 아니라 뭐야? 개녹이죠. 그럼 요때는 인정 안 해줘요? 인정해 주죠? 얼루가 0076 하는 거죠. 근데 요걸 제외한 무슨 지역이면 기타 지역이다. 그러면 짐싸 뭘로 보내야 돼? 전부 종합이죠. 전부 종합이죠. 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녹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종합. 그럼 시험에 기타 지역이라고 안 나온다고. 시험에는 기타 지역으로 안 나오고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나오면 여러분 뭐가 아니다는 얘기야? 개녹이 아니다 그 얘기야. 개녹이 아니까 어디로 보내라고? 종합으로 보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공장용지대. 공장용지가 여러분 또 역시 도시지역 안에 있대. 그럼 생각해봐.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어디 있죠 여러분? 공장은 전형적인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나마 공장이 다 지금 외국에 다 나가 있죠. 외국에 다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 인력을 흡수할 공장이 없어 여러분. 우리 영희 어디 다니는데? 공장이 별로 없어 지금. 맨날 고민이야. 취업 안 돼갖고. 그럼 봐. 미국도 자기네에다 공장 만들려고 그냥 우리 끌고 가서 사인해 그러잖아. 우리나라에 공장을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에다 만들래? 아, 참. 우리나라에는 못 만드는 공장을 외국 가서 만들고 있어. 큰 문제죠. 그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 보고 왜 거기 가서 하냐고 그러지 말고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복잡해. 공무원들 뭐하라 뭐 하던 시구장창이야. 그럼 못해. 근데 외국은 그냥 혜택 줄게 와 들어와. 그죠. 공장 없어 지금. 공장. 제가 예전에 여러분 대구와 부산을 갔는데 대구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부산 처음 갔다 보면 제일 먼저 굴뚝이 그렇게 보였어요. 큰 굴뚝. 서울에서 못 보던 굴뚝이 아주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있어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공장. 제조업이 없잖아. 근데 그 공장이 지금 어디 안에 있으면 이게 제대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여러분. 환경 오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가. 근데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요럴 기여돼. 공업지역과 어디 안에 있으면 산업단지 안에 있어. 그럼 인정. 근데 인해분만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0.2죠. 근데 문제는 여기야. 얘처럼 기타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도 공장 있었죠. 영등포 공장 있었잖아. 이문동에 뭐도 그 연탄 공장 있었고요. 곳곳에 있어. 근데 지금 수도권 거의 없죠. 다 나갔죠. 뭐 안산에 뭐 시아공단, 뭐 인천 쪽에 남동공단, 뭐 몇 개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공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있다 생각해봐. 공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있대.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죠 여러분. 근데 그나마 기준 면적 이내부는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여기는 요거 잘 봐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어디로 갔지만 종합을 갔지만 여기는 어디로 가? 별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어? 얘도 노란 거네. 자 봐. 여기는 농지나 목장 용지가 기타는 어디로 갔는데? 종합으로 갔는데 공장 용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별도로 가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 살짝 어디로 몰고 가? 종합으로 몰고 가면 여러분 잡아내야 되죠. 얘는 종합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별도. 얘는 왜 별도냐? 어쨌거나 공장은 제조업이죠. 제조업이니까 사업용이죠. 사업용이니까 별도로 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요거 꼭 비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정리해 주고. 그러나 뭐 농지나 목장 용지나 공장 용지나 어디에 쓰면 도시지역 밖이라든지요. 또 군, 읍 또는 면에 있대. 그러면 여기는 소재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여기는 당연히. 요거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종료하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8조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가 있죠. 야, 이거 환장하는 거죠. 무슨 소지? 공익사업용 토지 1, 2, 3, 4.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39쪽부터 주 39쪽, 40쪽, 41쪽, 42쪽 까지 나오겠죠. 왜요? 못 외워? 못 외워. 못 외우는데 시험에는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버려야죠 뭐.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 무슨 토지라는 거 잊지 마라. 공익사업용 토지라는 거죠. 공익사업용. 다만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분 39쪽 맨 밑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는 뭐 공장 군의 토지. 공장 군의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국가 등이 국방상 목적에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혜택을 줘야 돼, 불이익을 줘야 돼? 혜택 줘야 되죠, 혜택.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40쪽 보세요. 두 번째 박스에 1번 과세견제 계속해서 뭐로 사용했죠 여러분? 염전 나왔다. 염전. 염전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영의로 갑니다. 얘는 시험에 두 번씩이나 나왔죠 여러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8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8번. 자꾸 틀리는 8번. 여기는 뭐죠 여러분? 여객 자동차 뮤추얼 터미널이나 물류 터미널용 토지입니다. 터미널은 영이야. 공장에 다니던 영이가 집에 갈 때 어디 들러? 터미널 가잖아요 여러분. 터미널. 그래서 터미널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귀향할 때는 여러분 뭐 KTX 열차나 고속버스 거기 터미널 가갖고 뭐 귀향하는 시민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두셔야 돼요 여러분. 뭐 터미널 용지는 어디로 간다? 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본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라면 하나같이 여기는 다 누가 소유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거랬죠? 누가? 공공기관. 각종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40종 매니 4번 보세요. 40종 매니의 4번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찾으시다. 지금은 여태까지 나왔던 거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4번이죠. 뭐죠 여러분? 국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이거 어디서 보던가? 그렇죠. 부동산 공법상 토지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표현했냐면 개발사업관계법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특히 공공기관이 소유한다 그러면 무조건 얼른 돌려 0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보셔야 되냐면 42쪽 오세요. 42쪽. 매니에 4번과 5번 체킹합시다. 매니에 4번과 5번. 4번이 뭐죠? 밑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부동산 투자에서 나왔다. 학개론 리츠. 그 다음에 4번 또 나왔다. 5번이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밑줄 집합투자기구. 가끔가다 제가 증권방송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보신 분이 TV를 보시고 오신 분이 수험생 중에 가끔가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공부하는 동안 돈을 좀 못 벌고 개인 돈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주식 투자 종목을 달래. 야, 내 거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주기 생기냐? 씨.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준다 그거 다 사기야. 그러면 준다나. 그래서 그러면 펀드 가입하세요. 그래 그냥 펀드 가입하면 펀드는 특징이 무슨 투자죠? 펀드는 무슨 투자? 간접 투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다수 투자로부터 자금을 펀딩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 투자해서 실적이 나오면 그걸 배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 지식이 없다? 너 또 어떠면 그래. 나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대. 부동산 투자 뭐 1억 2억 갖고 하기 조금 그렇잖아.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면 리츠 또 부동산 펀드 이런 거 가입하면 되죠 뭐.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 5번 이거 다 어디서 배웠던 거? 학개론에서. 그래서 부동산 집합 투자기는 뭐야 여러분? 펀드를 말해. 저거 집합 투자 밑줄 치시고요. 펀드는 영어죠. 펀드는 영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 법률에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래서 법률에서 이걸 뭐라 해?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집합투자기구. 저는 뭐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증권,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파생상품,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책도 내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전문적 지식이 없다? 그러면 전문가 지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그 대신 당연히 뭘 내야 돼?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 뭐만 잘 알면 돼요, 여러분은. 중개, 부동산만 잘 알면 되고 나머지 분야는 다른 사람 전문가 이용하면 되죠, 뭐.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영희는 뭐다? 공익사업용 토지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좀 무슨 법률 명칭이 나오고 어떤 공익적성이 강한데 그러면 영희로 돌려버려. 자, 이제 별도 갑시다. 42조 별도. 별도는 무슨 토지를 했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별사종비. 우리 분류과세에서 어떻게 했죠? 분류과세에서 어떻게 했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 뭐? 꼬로.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 기본 강의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에 별도는 무슨 토지 여러분? 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밑줄 영업용 건축물 나왔죠. 밑줄 영업용 건축물. 근데 시험에 영업용 건축물 그렇게 안 나고 모르나? 상가, 사무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영업용 건축물이구나. 즉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죠. 주택과 공장 건축물이 아닌 모든 건축물. 우리 학원 건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학원 건축물의 뭐? 바닥 면적. 여기다 뭘 곱해서 용도, 지역별, 배율 곱해서 뭐가 나오면 인해분. 인해분은 어디로 가는가? 별도. 그러나 역시 위에다 적어. 초갑은 나면 묻지 마. 어디로 가? 종합이 하여튼 초갑은 나면 무조건 종합이야. 여러분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세 기준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밑줄 사실상 철거 멸실 밑줄. 그러면 사실상 철거 멸실됐으니까 저거 무슨 상태야? 나대지 상태죠. 나대지. 그럼 나대지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죠?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밑줄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나왔죠. 멸실된 지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라. 즉 나대지로 보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으로 보내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제 무조건 별도 합산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 3, 4를 치고 엄청 많아요 법률에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특징 잡아버렸죠. 특징이 뭐죠 여러분? 얘들은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하는 거랬죠. 뭐? 업종 특성상 뭐? 대규모 토지를 필요하는 업종의 토지라는 게 특징이야. 제발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사업 나왔잖아.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자동차 대여, 뭐 사업, 렌트카 생각하시면 되죠. 의 뭐예요 여러분? 차고용 토지. 아 이거 다 사업용 토지구나. 3번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의 토지죠. 자동차 운전학원용의 교습장용 토지. 그럼 자동차 운전학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규모 토지 필요한 거죠. 또 자동차 중고 매매 시장. 여러분 가보셨어요? 자동차 중고 매매 시장? 가면 자동차 중고 매매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 또 6번 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미출, 야외 전시장용 토지. 야외 전시라면 뭐가 있어야 돼? 아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8번이 중요하죠. 8번 밑줄쳐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죠. 스키장이나 골프장 하려면 뭐로 가야 돼? 대규모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천마산에도 뭐가 있어? 응? 천마산 스키장 가봤어? 올 겨울에 한번 우리 가봅시다. 시험에 합격증을 딱 달고 남들은 번호 달고 우리는 합격증 달고 쫙 타고 내려오는 거야. 합격장이야 하면서 야씨 멋지겠다. 와씨 떨어지면 저 구석에서 쳐박고 있죠. 이씨 나 올해 떨어졌어. 이씨 그러나 합격한 사람은 쫙 위풍당당 보부당당 막 스키 쫙 들어. 올 겨울 여러분 우리 따스하게 보냅시다. 올 겨울은 정말 따스하게 보내야지.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그 밑에 나오는 말이야.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저거 그럼 여기는 해원제 골프장과 스키장도 포함합니다. 그 원래 우리 해원제 골프장과 스키 해원제 꼬로 고급으로장. 그러면 이걸 어디 간다 했죠? 사치성 재산한다고 그랬죠? 꼬로는 몇 프로짜리야? 4%짜리잖아 꼬로는. 그런데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라 하더라도 해원제 골프장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뭐고 4%.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면 거기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렇게 나왔죠.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라고? 이때는 별도로 가셔야 돼. 이때는 별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뭐인 경우에도 해원제 골프장용이라더라도 어디로 간다? 바로 별도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거기 10번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이런 거 다 별도죠 뭐. 자, 그 밑에 3번 나왔죠. 밑줄 종합합산가스 토지 별표 3개짜리죠. 종합합산가스 토지 별표 3개짜리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뭐와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다 뭐죠? 종합이죠. 그럼 종합은 서로 주로 어떤 성격의 토지랬죠?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기업,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이죠 뭐. 2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분 맡은 무조건 밑줄 기준 면적 초과분하 무조건 종합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라. 디귿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 유명한 바 나돼지죠. 나돼지가 종합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리을 뭐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죠. 밑줄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미음 갈대밭 채소장 비행장 등의 뭐냐면 잡종지. 오빠랑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야? 잡종지 갈대밭이죠. 오빠랑 한번 갔다 와. 그러다 그냥 채석장에서 뭘 날라갖고 돌 날라와갖고 맞아갖고 비행장에 실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종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옷 잘 봐요. 시옷이 별표 3개짜리야. 요즘 난이도는 시옷입니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이 몇 프로의 미다? 2%의 미다라는 토지죠.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건축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그 가액이 토지 가액이 몇 프로도 안 된대? 2%도 안 된대. 나는 월 1억을 벌어가는데 공인중개사에서 월 1억을 벌었는데 우리 집 아저씨 150만 원 벌어온대. 이걸 데리고 살아 버리고 살아? 아니 나는 월 1억을 벌어오는데 우리 집 아저씨 얼마 벌어오는데 200도 못 벌어오는데 데리고 산다 버린다? 왜 대답들 안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토지의 몇 프로도 안 된대? 2% 안 된대. 그럼 물은 뭐를 보는가 여러분? 나대지죠. 그런데 건축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죠. 있기는 있잖아. 근데 그 가액이 클 뿐이야. 우리 집 아저씨 150 벌고 있어 안 벌고 있어? 벌고는 있잖아. 벌고는 있잖아. 그러면 그거 버는 거 똑같지. 건축물 뭐는 바닥 면적이 주죠.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는 거죠? 종합. 아 죄송합니다. 별도죠.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그리고 요걸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 제외한 토지. 제 옆집에 제 로망인 분이 살고 계신데요. 그분은 외환은행 옛날 외환은행 딜러 출신이에요. 그래서 퇴직하고 났는데도 그 주부님은 강남에 한 오후 10시부터 한 10시가 아니죠. 9시부터 한 2시까지 살짝 나가서 외환 FX라고 외환 하는 게 있어. 외환 FX. 그거를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뭐 하루에 그냥 크게 먹지는 않고 하루에 한 3, 40만 원 수익 나면 그냥 퇴근한대.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도 한번 그래봤죠. 당신은 못해? 그때 나는 외환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 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요 나중에 여러분 금융 쪽에서 우리 여러분 그만하자. 나중에 뭐 어떤 관심 있는 분은 뭐 공부하셔도 되고. 그 어쨌거나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몇 프로 여러분? 2%에 미달하는 토지죠. 건축물 바닥 면적까지는 뭐고? 별도. 요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시다. 토지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나와 있죠, 여러분? 비과세. 비과세. 자, 비과세는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올해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 중요도가 그렇게 매우 크다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그냥 보기 종합 문제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 특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용도군의 비과세가 있는데 자, 국가 등의 비과세는 1번과 2번 두 가지로 나눠져 여러분. 그래서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적으로 누구죠? 과세권자죠. 또는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 자, 동그라미 뭐하는 재산인지 여러분 여기는 딱 하나만 밑줄죠. 소유하는 재산이야. 국가 등이 뭐하는 재산? 소유하는 재산. 그럼 얘는 취득세, 등록세 다 올비야.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등기하면 등록세 비과세, 소유하면 재산세 비과세 그거죠. 누구니까? 과세권자 등이니까. 근데 거기 기업과 니은 있죠? 2번에 대해 기업과 니은 있죠? 요 묶어. 다 기업과 니은은 다 과세 대상이야. 1번에 기업 니은 있죠, 여러분? 2번에 기업 니은 있죠? 요 두 놈씩을 다 묶고 앞에다 적어. 얘들은 과세, 비과세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1번의 기억을 보시면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서 과세 외국 정부 재산 이거 뭐야 여러분? 다한 거 갈고 상호주의죠 뭐. 그럼 니은 이건 우리 아까 매수 계약자 납세 모두 봤었죠. 국가 등과 무슨 매매? 연부 매매. 그리고 사용권이 뭐예요 여러분?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누구한테 과세한다? 매수 계약자. 그런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됐으니까 국가 등의 명의로 됐으니까 국가 등의 명의라도 일단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하는 거죠. 자, 2번 국가 등이 여러분 여기는 뭐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있다. 여기 동그라미 사용하는 재산이죠. 사용. 여기서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자산은 저거 임차 들어온 거죠. 임차. 그럼 임차 들어왔으니까 월세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월세를 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뭐라고 했죠 여러분? 유료. 그럼 유료는 뭐고? 과세. 그럼 뭐일 때만? 무료일 때만 비과세라는 얘기죠. 이걸 꼭 확인하셔죠.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해. 출제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출전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시라고요. 혼자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요. 남들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혼자서 삽질하고 있는 거죠. 안 돼. 나는 빼빼 줄만 그어놓고 안타까워요. 자, 출전에 좋아하는 걸 공부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뭐 확인하셔야 돼요? 유료인지 무료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용도 구분 갑시다. 용도 구분. 자, 용도 구분이 1번은 여러분 지목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지목. 일단 지목 봅시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밑줄 쳐. 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지목부터 쳐. 지목. 그럼 이때 여기서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가 뭐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수익세 성격이 띄고 있는 재산세 성격상 과세를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도로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요 도로 한번 잠깐 볼까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고요.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고 바로 사설 도로도 비과세입니다. 사설 도로인데 사설 도로는 여러분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인 거냐 특정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인 거냐에 따라서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일 때만 비과세가 되고요. 어떤 특정인만이 다닐 수 있는 사설 도로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도로법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거기 밑줄 도로관리시설인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 요것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라는 거죠. 또 밑줄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가 뭔지 아시죠? 건축법에서 배우셨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필지 안에 그죠 여러분 건축물이 있네요. 그럼 건축물 바닥 면적 요걸 제외한 요게 공지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지죠, 뭐. 자, 그래서 공지 비과세인데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천, 제방. 근데 제방 한번 잠깐 볼까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제방인데 어디? 특정인의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 이때 제방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물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공시법 저는 몰라요. 국어가 뭔지 유지가 뭔지 묘지는 알아. 와 가르쳐 줄 테니까 묻어버려 버리죠. 이는. 자, 2번이 제일 중요하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전에 역시 좋아하는 규정입니다. 자, 군사기림이 군사시설 보호구청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미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죠. 어디 안에 있다고? 군사지역 안에 태산입니다. 그냥 군사지역. 이걸 또 어디 모의고사를 낸 놈이 통제보호구역, 통제제한구역 이렇게 물어본 놈이 있어요. 이거는 무식한 놈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안에 있다 토지가 군사지역 안에 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군사지역인데 밑줄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입니다. 제외한 애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니까 농지와 대지는 뭐란 얘기고 과세라는 얘기고 요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인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뭐 최종림이라든지 시험림 이거 밑줄 최종림 시험림. 여러분 공부하다가 머리 아플 때 뭐 강릉 수목원이라든지 임업연구소 이런 데 가서 맑은 공기 쓰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항상 해맑어. 머리 아플 틈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잘 보세요. 공원자인 뭐죠? 보존이죠. 보존. 동그라미 보존 지구임이죠. 백두대간 보호지역 뭐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5번 잘 보세요. 임시용 건축물인데 과세는 뭐죠, 여러분? 1년 미만. 근데 요즘 그 밑에 단서 붙여. 무슨 재산? 사치성, 뭐 별장 이런 말 나오면 과세야 비과세야? 과세죠, 뭐. 요즘 7번이 또 시험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나왔던 것들이 요즘에 자꾸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계속 패턴이 바뀌어.
여러분 절대 기출문제 하나에 고착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 기출문제 씨 빠지게 답하고 해서 교수님 나 다 맞춰요. 기출문제는요.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때 왜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그러죠. 네,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한 거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7번 과세견제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과 주택건물 여기까지 밑줄 건축물과 주택건물만 무슨 대상이야?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이죠. 특징 여기서 건축물과 주택건물은 어떤 대상이야? 철거 대상이야. 며칠자로 있는데 6월 1일자로는 있는데 올해 안에 철거될 거다. 그럼 인원까지는 과세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근데 밑에는 그 밑에는 뭐야? 밑줄 부속 토지 이게 시비 걸 거다 그랬어. 그대로 시험은 걸죠. 시비 걸잖아 출전이. 그러니까 출전이 좋아하는 패턴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잘 봐야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남은 부분 마무리합시다.